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344번. 자, 이거는 지금 조건방울 질답이라고 해서 올릴게요. 344번 보도록 하죠. 344번.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기억번에 이제 얘네들은 이거가 되냐라고 지금 현재 물어봤는데, 이거를 갖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억번에 얘를 A 컴플먼트가 일어날 사건을, 그다음에 A가 일어날 사건을 더해주면 1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둘 다 확률이 뭐가 일어날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B가 일어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A하고 B의 독립과 종속성에 대한 구별과 별개로 컴플먼트하고 컴플먼트가 없는 것을 더해주면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얘네들이 이런 경우에 가지수를 갖다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왼쪽 거를 갖다 쭉 전개를 하면 1 마이너스 PA, 그 다음에 마이너스 PB 플러스 PA PB가 1 마이너스 PA 합 B와 동일하냐 라고 지금 현재 물어본 건데, 어차피 1은 똑같으니까 사라지고요. 집합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지금 A 합 B라고 하는 것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곱이잖아.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전개가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 말은 즉슨 너 사라져서 너가 너냐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이게 성립을 하면 독립인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독립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은이 맞았던 거예요. 띄우번 A 컴플먼트하고 B 컴플먼트가 서로 독립이면 A, B도 서로 독립이냐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때 개념을 잡아줬던 거 같거든요. 얘거하고 얘가 컴플먼트가 독립이면 컴플먼트가 붙어있지 않은 녀석들도 자동 독립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보자마자 맞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여기서 얘네들이 독립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면 안 돼요. 컴플먼트가 붙어있는 사이는 무조건 독립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갑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347. 자, 347. 선생님 옛 기억에 이걸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뭐 설날도 껴있고 해서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긴 해요. 이 문제가 다양하게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니까. 자, 보게 되면 정오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P는 동전을 한번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뒷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규칙을 좀 정리를 하면 H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이제 플러스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플러스 1만큼 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A를 출발한다고 돼 있어. 그럼 A를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여 P가 6번을 던지는데 P가 쭉 돌아서 A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총 6번을 던져서 결국 토탈 지금 봐보게 되면 기준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기준인 거죠. 얘들 오케이? 얘는 나오는 횟수가 기준인 거라서 얘가 X번 나왔고 Y번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X랑 Y를 더하면 너는 총 토탈 6이 된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X가 몇 번 나올지는 모르겠다만 2X 플러스 Y가 되면 얘네들이 만약에 A에서 출발하여 A로 돌아오고 싶으면 5의 배수가 되면 되거든요.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것들을 갖다가 식을 정리하면
y가 6-x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x 플러스 6이 5k가 되는 x값을 네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갖다가 5의 배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x는 지금 현재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정수를 찾아봐라 이렇게 됐었던 거고, 주사인가요? 주사인가요? 아니죠. 주사위가 아니네요. 주사위가 전혀 아니네요. 그리고 6번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x는 그러면 4가 되겠네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아하, x는 4가 되는 것이고 총 토탈 6번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너는 2번, 그래서 앞면은 4번, 뒷면은 2번 나오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얘기.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A를 출발한 후 동전 P가 A로 되돌아올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러면 더워 죽겠다. 쌤 뛰어왔거든 사실. 자, 6번 중에서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앞면이 4번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6번 중에 4번이 나오고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6제곱이 지금 현재 64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때려주게 되면 64분의 6C가 되는 거니까 15 이렇게 돼서 확률은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독립시행 확률. 그다음에 354. 자, 354번을 갖다 봐보게 되면 A 회사하고 B 회사가 각각 10대, 20대의 컴퓨터를 갖다 보유하고 있고, A 회사, B 회사가 보유한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될 확률이 각각 3%하고 X%인데, 얘네가 보유한 컴퓨터 30대 중 임의로 택한 컴퓨터 한 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할 때 이 컴퓨터가 A 회사가 보유한 컴퓨터의 확률을 갖다 13분의 3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대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확률적으로 바라봤을 때 야들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냐면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야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발견될 수 있는 A 회사는 총 토탈 몇 대야 얘들아? 컴퓨터가? 몇 대? 10대죠. 10대. 10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될 확률은 0.03인 거겠지. 3%가 돼서. 그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B는 지금 토탈 몇 대? 20대. 그 다음에 곱하기 X%니까 100분의 X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발견될 확률이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위치가 A 회사여야 되는 거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것을 위로 올렸더니 그 녀석이 13분의 3이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찬찬히 너희들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x가 5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통제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김동수. 자, 364번. 자, 어떤 시험에서 A는 합격을 하고 B는 합격하지 못할 확률이 5분의 3이래요. A 또는 B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4일 때 A가 시험에 합격할 확률을 갖다가 지금 현재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하고 B가 있는데 얘가 합격을 하고 B가 불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A 또는 B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4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이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이 5분의 1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A가 시험에 합격할 확률을 갖다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 얘는 합격을 했고 얘는 떨어졌어. 이해되냐? 오케이? 얘는 또 떨어지고 얘는 또 떨어졌어. 그럼 쉽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A가 합격할 확률을 갖다가 PA라고 했을 때 그게 P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 다음에 B가 합격할 확률을 Q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은 얘가 붙고 얘가 붙지 않아야 되는 상태가 되거든. 그럼 잠깐 이거는 굳이 이렇게 나타낼 필요 없겠다. 그냥 컴플먼트로 할게요. 컴플먼트가 Q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첫 번째 걸 갖다 계산을 하면 PQ 곱하기 Q죠. 이해돼? 오케이? 그게 5분의 3. 그게 5분의 3. 너도 떨어지고 너는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5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네들의 관계를 봤을 때 5분의 1이 5분의 3이 되려면 뭐를 곱해야 돼? 3을 곱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이제 3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비추신 이 부분에다가 곱하기 3을 매겨주면 걔가 바로 P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3-3P가 P다 이렇게 돼서 P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정리. 자, 365번. 어떤 학생은 평균적으로 5문제 중 4문제를 맞힌다고 하는데 이 학생이 1번부터 4번까지 총 4문제가 출제된 어떤 시험에서 3문제 이상 맞췄을 때 1번 문제는 틀렸을 확률을 갖다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문제가 출제된 어떤 시험에서 3문제 이상을 갖다가 맞췄대요. 이해돼? 오케이? 그럼 자,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이 학생은 정답률이 5분의 4였던 거야. 그럼 심리적인 요소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AI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어떤 문제를 던져주든 5분의 4의 정답률을 자랑한다는 뜻인 거예요. 80%죠. 그럼 그 상태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는 거야. 너희들 마치 시험 보듯이. 그때 그 4문제가 출제된 어떤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반드시 몇 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냐면 3문제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전체 사건은 3문제 이상을 맞춰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3문제를 맞추는 경우와 4문제를 맞추는 경우 2개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몇 번 문제는 틀려야 돼요? 1번 문제는 틀려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1번 문제를 틀렸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3문제만 맞췄었다라는 건데 3문제만 맞췄다라는 그 상태에서 봤을 때 1번만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 지금 전체적인 사건의 경우를 갖다 먼저 좀 따져주게 되면 3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확률은 4문제 중에 3문제고 너의 정답률은 5분의 4이니 5분의 4의 세제곱 5분의 1을 갖다 곱해주고 더하기 4문제 중에서 4문제를 맞췄고 그 상태에서 5분의 4의 4제곱을 해주게 되면 얘가 전체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나도 됐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번 문제는 틀려야 된다니까? 1번은 틀려야 돼. 그럼 1, 2, 3, 4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틀려야 돼. 나머지를 맞춰야 돼. 문제는 뭐냐면 3번만 틀리고 나머지를 맞는 것도 여기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얘만 생각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첫 번째에서는 틀려야 되는 거니까 5분의 1을 갖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분의 4의 세제곱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이거 계산 때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단 너희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는 지금 1번 문제만 틀린 상태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곱해야 되는 가지수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문제는. 그럼 얘는 왜 이걸 곱했냐? 1, 2, 3, 4 중에 2, 3, 4만 맞을 수도 있고 3, 4, 1만 맞출 수도 있고 4, 2, 1만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수로 곱한 거야. 그래서 확률은 구조가 가지수 곱하기 확률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확률. 걔네들 곱하면 그게 정확한 확률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366번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실력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6. 똥수 공부 많이 했나? 많이 했어? 똥수 왜 똥수? 똥수야 보고 싶었어. 그래. 자 갑니다. 자 366번. 자 철수는 어느 한 장소에 들렀다가 떠날 때 3분의 1의 확률 오산을 두고 나온대요. 졸라 덤벙대요, 그죠? 3개를 사주면 하나는 무조건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진짜 겁나 그냥 치매가 가득한. 자, 우산을 두고 오는데 어느 날 철수는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서서 학교, 분식점, 서점 총 세 군데네요. 세 군데의 장소를 차례대로 들렀다가 집에 다시 돌아와서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그제서야 또 깨달았대요. 그때 철수가 분식집에 우산을 두고 나왔을 확률에 대해서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볼 때는 확통은 단어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 단어를 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차례대로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차례대로 들렀거든. 그러면 얘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잃어버렸는지 분식점에서 잃어버렸는지 서점에서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은 어찌됐든 어디에서는 분명히 잃어버렸을 것이 뻔한데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었을 확률을 갖다 다 더해준 다음에 얘가 분식집에 우산을 두고 나왔을 확률인 거니까 그거를 하나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거쳐서 이렇게 갔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학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몇이죠? 몇이죠? 처음에 3분의 1이죠. 잘 들어요. 처음 들린 장소에서 학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우산을 잃어버린 거야. 그럼 뒤에 거 계산할 필요 있냐 없냐? 없죠. 전혀 없어요. 거기 가서 잃어버렸든 안 잃어버렸든 그걸 내가 알 거야. 이해되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산을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지금 보면은 우산을 그런 말은 없네. 잠깐만. 보통 우산 하나만 들고 다닐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우산 장수도 아니고. 이해되니? 오케이? 일단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런 말도 정확하게 써야 돼 원래 문제. 그래서 확통이 되게 문제 만들기가 까다로워. 그 다음 번째는 어디를 지나가요? 분식집 지나가죠. 그럼 처음에는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그럼 3분의 몇이야? 2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소에서 잃어버리니까 3분의 1인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서점에서 잃어버리려고 한다면 3분의 2 앞에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들렀다고 했기 때문에 확률이 이딴 식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디서 잃어버렸대요?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너네 그대로 위로 올려줘. 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리 잘 해주시고 자 367번 366이 오히려 더 쉽네요. 생각해봤을 때 65보다. 자 367번 상자에 들어있는 10개의 제품 중 2개가 불량품이래요. 와 개 높은 겁니다. 20%의 확률로 불량률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제품을 한 개씩 꺼내어 검사를 하고 불량품을 모두 꺼내면 검사를 끝낸다고 한대요. 네 번째 검사에서 검사가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끝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번째 검사 때 불량품이 전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검사에서 불량품이 다 나오는 경우는 안 돼요. 무조건 네 번째에서 끝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리고 단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있어요. 그럼 갑니다. 367번 1, 2, 3, 4 총 4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를 갖다가 X로 표현을 할게요. X로 표현할게요. 그럼 이때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두 번째 X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X는 분명히 여기 중에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정상품이 2개 나와주고 그 다음에 불량품이 하나만 나와주는 형태가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량품이 뿅 하고 나옴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 중에서 다시 한번 상황을 딱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정상 제품은 8개고 그다음에 불량은 몇 개? 2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총 토탈 몇 개? 몇 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 3번의 기회가 있었죠. 오케이? 잠깐만. 아까 내가 무슨 글을 본 것 같은데.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는데 이거 독립수행이 아니다. 독립수행이 아니야. 그럼 이건 종속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잘 들어. 처음에 동그라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는 경우와 그
그다음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건 뭐 나중에 곱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x,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 경우를 다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케이스를 갖다 먼저 계산을 해볼게. 정상품이 나올 확률은 총 10분의 8이었겠죠, 처음에는. 자, 보세요. 얘네들이 확률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9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8개 중에 불량품이 2개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봐봐요. 10번 중에 정상 제품이 8번 나왔고, 남아있는 거 9개 중에서 2개가 나오면, 남아있는 거 8개 중에서 그 다음에 정상 제품이 또 나오니까 7인데, 자세히 봐보면 여기랑 여기가 서로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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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죠? 그래서 얘네들 확률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갖다 싸게 해주게 되면 쓱쓱쓱 사라지고 쓱쓱쓱 사라져서 45분의 7로서 동일한데, 얘네들 세 개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곱하기 3 때려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여기가 지금 동일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여기가 동일하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고, 마지막에 불량품만 딱 나오면 되는데, 지금 총 3개의 제품이 나왔으므로 7개 중에 불량품은 하나가 있었겠죠. 7분의 1만 곱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돼요? 오케이? 지원이도 이렇게 풀었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368번 볼게요. 368번. 자, 368번을 보면은 좌표표면 위에 원점에서 점 P가 있는데, P는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주사위를 계속 던질 때 점 P가 색칠한 부분을 지날 확률을 갖다 지금 현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을 지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죠? 색칠한 부분을 지나가야 되는 건데, 3 이하의 눈이 나오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하고, 4 이상의 눈이 나오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한대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주사위는 3 이하가 나올 확률과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서로 동일해요. 2분의 1로서 서로 동일하죠. 얘네들은 별로 의미가 없었고, 총 몇 번 던진대요? 그냥 계속 던진다고 되어 있네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공교롭게도 격자점의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좌표가 2,2고 두 번째 좌표가 3,2거든요. 그래서 2,2를 지나갈 때와 3,2를 지나갈 때로 나눠서 걔네들의 확률을 갖다 서로 더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계획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얘는 368번에 가보면 문제가 살짝 트릭이 왠지 숨어있을 것 같은데, 2,2를 지나갈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그럼 2,2를 갖다가 지나가려면 얘네들의 움직임이 지금 봐보면 항상 오른쪽으로 가거나 항상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밖에 없어. 왼쪽과 하락하는 움직임은 없단 말이야. 얘네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 2,2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부터 출발을 하여 이 지점에 도달해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위로는 2칸을 무조건 이동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짬뽕이 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므로 4번 중에 2번은 너의 눈이 나오고 나머지는 너의 눈이 나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도달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가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왜? 일단 여기를 지나갔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두 번째가 또 몇 칸 몇이야? 3,2네. 3,2라고 한다면 그 바로 옆 칸을 지나가는 건데,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바로 확률 구해줄게요. 5시 3이고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공교롭게도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 경우 일어났을 때 여기에 도달은 했는데 얘가 일로 바로 이동할 때 그런 경우는 얘네들 두 개를 다 지나간 거잖아. 빨간색에서 노란색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니까. 그쪽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첫 번째 케이스 4C 2 그다음에 2분의 1에 그냥 4제곱으로 계산할게요. 어차피 다 확률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옆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오른쪽으로 이동 3 이하의 눈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집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공통으로 일어나는 경우란 말이야. 이 경우를 서로 더해주고 이 경우 빼주게 되면 끝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확률까지 굉장히 기초만 한 겁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오산이에요 지금. 완전 승률도 안 배웠고 지금 뭐 안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일단 확률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는 이제서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영상은 계속 찍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찍어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